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인천, 제주 등에서 새누리당 입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계좌에서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이 적발되거나 입당 신청을 하면 대신 당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장경욱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과 자주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제주 등에서 새누리당에 입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계좌에서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이 적발되거나 입당 신청을 하면 대신 당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원 부풀리기 차원을 넘어선 개인정보 도용 및 재산 절취라는 중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돼 매달 계좌에서 당비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일들이 인천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머니를 당원으로 등록시킨 사람은 2년 전 시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지지당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측은 피해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히고 입당 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한편 KBS 제주방송총국도 최근 제주에서 본인이 입당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원으로 가입이 됐거나 신입당원들이 당비 대리 납부를 제의받은 사례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일간지 재민일보도 지난달 우군민 제주도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당원 가입자를 포함해 17,000명이 대거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지만 등록 과정에서 상당수 당원 가입자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채워졌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상시키는 것이 우리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 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성급한 국면 전환용 카드란 점을 부각하는 데 애썼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북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지만 종북 척결을 정치 공작 수단으로 삼으려는 준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낸 것과 관련해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의 발언입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재료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느냐. 만약 이런 것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 그 정당 해산했어야죠. 그때 국민 여론은 어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 당했을 당이다. 그래서 이거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헌법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 사건도 지금 보면은 아로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 아로 130명 중에서도 지금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4명이죠. 그리고 아로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아하.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4명의 행위만 묶어서 기소를 했거든요. 예.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만 명이나 되는 당 전체를 갖다가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아주 일부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이석규 의원 사건도 지금 재판이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예. 한편 통합진보당은 의원단 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 단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이상규 의원의 말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단 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 단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보다 분명하게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의원도 삭발하시는 겁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의원 전원이 삭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단식 농성장은 국회 안에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로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국회에서 네.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를 좀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오후 2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와 최종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도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문재인 의원 소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하는데, 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은 야당의 대선 후보는 소환 조사하는 검찰이 대화록 유출, 오히려 이제 대화록 실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조사고, 네. 대화록 유출의 문제는 그 불법을 조사하는 문제잖아요. 예. 법적 문제가 되는데, 경중을 놓고 보더라도 대화록 유출이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그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는 뒤로 밀어놓고, 대화록 실종이라고 하는 사실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대선 후보까지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검찰의 지금의 행태가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형평이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문재인 의원을 도왔던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오늘 낮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 사이 정문 앞에서 그의 등 뒤에 서 있을까 합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고,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모여 응원이라고 리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장경욱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자주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올해 4월 장경욱 전 사령관이 부임한 직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야전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와 해당 지휘관들의 관련 동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일부 야전 지휘관이 전투태세 유지 등 본연의 부대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자주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군 일각에선 이 보고서에 육사 37기 인사들이 거명됐는데 이것이 장경욱 전 사령관의 전격 교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37기 출신 일부 지휘관의 불합리한 행태를 들춰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관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들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군내에서는 장경욱 전 사령관에 대한 갖은 음해와 견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안 입고 오면 정권 잡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은 사무국장입니다. 정부가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헌재에 진보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습니다. 이제 진보당의 존속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심리가 길어지더라도 180일 안팎이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유는 진보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돼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사파로 알려진 민족해방계열이 진보당을 장악했고 이에 따라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당 이념으로 삼아 활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진보당 인사들이 당의 뿌리인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과거 공안당국이 적발한 간첩 사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진보당은 그 지원 외곽기관에도 종북 성향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차세대 종북 세력을 양성할 가능성이 커 개별적 처벌과 국회 제명 및 자격 심사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진보당 해산 요구 움직임은 지난해 5월 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잠잠해졌던 이 문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라는 혐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사건 직후부터 최근 국정감사 때까지 줄곧 법무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새누리당의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어제 급히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했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이를 제가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제가, 헌재에 청구안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하루도 안 걸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국회의원 6명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해산해달라는 중대한 청구를 당일치기로 해치웠을까요? 집권 세력은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건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는 1심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유죄 추정의 원칙을 들이댄 것입니다. 현 집권 세력의 행태는 안 입고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 잡아봐라는 식입니다. 이 상황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3.5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